이어서 주간 포항 브리핑입니다. 경북 도민일보 이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32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313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과 최근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경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경북의 경우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총 11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의성 8명, 안동 1명, 구미 1명, 경산 1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포항 구룡포 산적이 조업을 나갔다가 해상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죠. 이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해상에서 또 선박 대형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 46분께 경주 간포읍 앞바다에서 9.7톤 규모의 홍게잡이 여선이 전복됐습니다. 네. 이 여선은 조업을 위해 포항 구룡포에서 출항했던 선박인데요. 네. 승선원은 선장을 포함해 총 6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한국인은 2명, 베트남인 3명, 중국 교포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복 후 신고를 받은 해경이 즉시 출동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색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인명 피해도 컸죠. 예, 맞습니다. 이번 전복 사고로 승선원 6명 중 1명은 구조됐고 베트남인 1명은 전복 어선 인근에서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네. 나머지 4명 선원은 아직 실종 중인 상태로 해경이 계속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존자 소식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조된 한국인 선원은 거의 40시간 만에 구조됐다면서요. 이번엔 선내에 있었던 겁니까? 네, 구조된 선원은 4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 선원은 어제 아침에 해경이 전복 어선을 수색 중 어선 내에서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즉시 이 남성을 꺼내 손을 잡고 바다 위로 올렸습니다. 이 선원은 구조 초반에는 저체온증이 있었으나 현재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에어포켓에 머물렀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원이 생존한 것은 기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음. 이 선원은 선박이 전복 당시에 에어포켓이 생겼고 이곳에 40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운이 좋게 이 선원이 있던 곳에 에어포켓이 생긴 겁니다. 네. 그동안 해상에서 많은 선박 사고들이 있었는데 40시간 뒤에 구조돼 생존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는 강풍도 강하게 불고 파도도 매우 높았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이 생존한 것을 보면 전복 사고에서 에어포켓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해경의 끈질긴 구조 작업도 한몫했습니다. 음. 해경은 기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밤생 작업을 계속해 이 생존자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정말 에어포켓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실종자들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4명을 찾을 때까지 계속 수색을 할 방침입니다. 네. 현재 수색에는 해경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선들도 힘을 보태고 있고요. 네. 아직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해경은 선박 인근 해상에서 계속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박을 이제 구룡포항으로 데리고 오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실종자 4명도 꼭 생존한 상태로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해상에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하는 해상 선박 관련 사고를 보면 총 1만 991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보면 봄에는 2,453건, 여름 2,943건, 가을 3,321건, 겨울 2,274건입니다. 네. 수치상으로 볼 때는 겨울이 가장 적게 보입니다. 네. 하지만 겨울에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겨울이 사고 건수는 적지만 가장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 2019년 1월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 있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 사고로 승선원 7명 중 4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12월에도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있던 어선이 높은 파도에 전복돼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겨울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 겨울철 해상 사고는 이번 겨울에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겨울에도 이렇게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은 매년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에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상 변화가 잦고 강한 풍랑, 폭설 등 해상에 위험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또 풍랑주의보가 갑자기 발효되고 기후변화도 꽤 심합니다. 저수온 영향과 강풍, 높은 파도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네. 따라서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절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점들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예, 겨울철에는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기 전 반드시 선박의 엔진, 전기시설 등 상태로 필수를 점검해야 합니다. 네. 이유는 선박 화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업에 나가기 전 미리 기상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고 조업 중에도 통신기를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업 중에도 항상 선박 상태와 날씨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조업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만약 조업을 하고 있다가 기상특보를 들었으면 즉시 안전한 항폭으로 입항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선 상태를 점검하고 기상 정보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겨울철 선박들은 이런 점들을 항상 숙지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항에서 텔레그램으로 인한 성적 피해를 본 여학생이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텔레그램을 악용해 여성들에게 수많은 성적 피해를 입힌 조주빈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네. 포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하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네. 둘은 사귀는 관계였고요. 음,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텔레그램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20대 남성에게 이 영상을 넘기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20대 남성이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고 이 여중생을 찾았는데요. 네. 이 20대 남성이 이 여중생을 SNS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생이 영상을 넘길 때 이 여중생의 이름과 주소를 전부 다 넘기는 바람에 실언이 특정됐습니다. 이후에 20대 남성은 이 영상을 미끼로 이 여중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접근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라. 안 보내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수차례 강요를 했고요. 네. 이런 강요에 이 여중생은 영상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또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고요. 이 여중생은 고등학생이 영상을 반포해 피해를 입은 후에도 이 20대 남성 때문에 2차 피해, 3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지난주 목요일 포항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이 20대 남성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이 남성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네. 영상을 20대 남성에게 넘긴 고등학생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 고등학생에게는 징역 장기 1년, 단기 시효를 선고했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종류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포항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항 브리핑 경북 도민일보 이상우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